자, 2027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 여러분, 올해는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엄청난 변화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격변하는 입시 환경의 핵심이 대체 뭔지 딱 짚어보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일단 입시 전문가들의 아주 냉정한 경고부터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이게 그냥 뭐 좀 어려워지겠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입시의 판 자체가 아예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아주 강력한 메시지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걱정까지 나오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올해 입시는요, 그냥 매년 있는 그런 자잘한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진짜 중대한 변화 몇 개가 한꺼번에 딱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입시 지형 전체를 뒤바꿔버릴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고들 합니다. 이 격변의 중심에는 크게 네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역대 최대 규모의 수시 모집 비율, 그리고 현 교육과정의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재수생들의 대거 유입, 또 이게 2015 개정교육과정으로 치르는 마지막 수능이라는 상징성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지역의사제라는 변수까지. 이 모든 게 딱 맞물리면서 정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무려 80%. 사상 처음으로 전체 모집 정원의 80%를 수시로 뽑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더 이상 수시가 여러 선택지 중 하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수시가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하는 거죠. 여러분의 대입 전략은 이제 무조건 수시를 중심으로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비율이 늘었네, 이걸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학들이 이 80%라는 큰 틀 안에서 또 어떤 새로운 변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걸 좀 들여다봐야 합니다. 가장 큰 흐름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율전공 학부의 확대입니다. 예전처럼 나는 무슨 과에 가야지 하고 딱 정해서 지원하던 방식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진 거죠. 내가 어떤 계열로 지원하는 게 맞을지, 또 어떤 유형의 자율전공이 나한테 유리할지 이걸 고민해야 하는 새로운 숙제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수험생들 사이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 가장 큰 전략적 고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사탐런 현상입니다. 데이터를 보면요. 이미 수능 과학탐구 응시생들이 사회탐구 쪽으로 엄청나게 몰려가고 있는 게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정말 모두에게 정답일까요?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선택지의 장단점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이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과탐은요, 학습량이 최소 3배 이상 많다고들 하고요. 최상위권 경쟁은 정말 피가 튑니다. 반면에 사탐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을 투자하고도 높은 등급을 받기가 좀 더 쉽고 응시자 수가 워낙 많으니까 표준 점수를 따는데도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요, 내가 만약 의대나 아니면 서울대처럼 과탐을 필수로 지정한 곳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현재 입시 구조에서는 사탐을 선택하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입시판을 또 한 번 뒤흔들 수 있는 와일드 카드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올해 수능이 작년보다 좀 쉽게 나온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쉬운 수능이라고 해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은요, 실수 하나에 그냥 당락이 갈리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승부를 해야 하고요. 중위권 학생들은 어쩌다 찍은 거 하나 맞아서 인생 점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대학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수시 인원 채우려고 마감 직전까지 추가 합격 전화를 미친 듯이 돌리는 그런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주요 대학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바꾸고 있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큰 흐름은요, 일부 상위권 대학들이 오히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보다도 빡센 3합6이라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서류나 내신만으로는 안 된다. 수능 성적도 아주 중요하게 보겠다는 신호인 거죠.
그런데 또 정반대의 흐름도 아주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서울교대나 홍익대는 최저 기준을 확 낮췄고요. 숙명여대는 아예 없애버렸어요. 특히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높은 최저를 맞춰서 추가 합격을 노리는 뭐랄까 일종의 꿀 전형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졌다는 뜻이거든요. 전략을 완전히 새로 짜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홍익대학교 같은 곳에 아주 재미있는 전력적 기회가 생깁니다. 보세요. 수능 최저가 3합 7에서 3합 8로 낮아졌어요. 그럼 당연히 와, 합격 점수 엄청 오르겠네? 하고 모두가 생각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거예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원을 꺼릴 때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하면 아무도 예상 못한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혼란을 극복하고 제대로 된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공부하자, 이게 아닐 때라는 거죠. 나의 진짜 강점은 내신인가, 생기부인가? 어떤 수능 과목 조합이 나한테 제일 유리할까? 그리고 내 목표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에 지금 내 공부 계획이 과연 맞는 건가? 이걸 아주 냉정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27학년도 입시에서는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나에게 딱 맞는 길을 찾아내는 전략. 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